반갑습니다. 예. 간밤에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최상목 부총리가 사직했습니다. 그 어젯밤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상목 부총리와 이재명의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와 대법원의 판결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테러리스트가 인질극하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한 명씩 인질 죽이겠다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민주당은 이 정도면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을 어제 본 이상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자기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할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어제 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계엄령을 발동해서 사법부를 제압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 망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무너질 겁니다.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어제 판결로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가 나가면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겁니다. 둘째로는 이재명 민주당이 정말 끝까지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엄 등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망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신데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출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수완박 시도, 이재명 등 범죄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검수완박 시도에서 첫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반도주라고요. 그러고 나서 검수완박 시도를 몸으로 막고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지금의 선거법, 위중교사, 직권남용 등의 수사의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친 체포동의안 상정 끝에 민주당을 설득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더디지만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 정의를 최종적으로 실현할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몸살이지 않고 1대 180으로 진흙탕 속에 뛰어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지금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만, 저는 보수 정치는 품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그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그거 하시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 좋아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엄과 탄핵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을 다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저 위험한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카드는 저 하나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여당 대표였던 제가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고 고통스럽지만 탄핵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 모두 품격 있게 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의 바다를 단 4개월 만에 건너고 있습니다. 그 건너의 마지막은 계엄을 저지했던 제가 여러분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 이재명 민주당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모두 과거로 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용인했고 그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하자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법원을 들어 엎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 정말로 비난하고 정말 가혹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대법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쁩니다. 이게 더 나쁩니다. 이게 진짜 내란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전쟁이 될 겁니다. 저는 전쟁 같은 선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흙탕물 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흙탕물 제가 다 맨 앞에서 맞으면서 진흙탕 속에서 저 막가파들과 개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전화 받아주십시오. 식사하시다가도 화장실 가셔도 목욕하다가도 전화 들고 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새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한덕수 대행의 그런 뭐와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앞으로 뭐 대선 후보가 되시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실까요? 이번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당원들이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 뜻에 따를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겁니다.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겁니다. 김민국입니다. 어제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는 좀 높게 나온 걸로 집계가 됐는데 그것이 한동훈 후보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갑니다. 그렇게 숫자 같은 거 계산하는 거 뭐 늘 맞춰 오셨습니까? 그거 예상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과 대구에서 제가 만난 분들의 갈망과 응원을 믿습니다.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마산에 오셨는데 이제 아직 후보로 보진 않으셨지만 만약에 이제 그 강남이나 마산을 위한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걸 좀 예.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네. 마산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도 철수하면서 우리 마산 시민들께서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마산의 경제, 마산의 경기, 그냥 보통 이렇게 하죠. 마산의 경기 살리겠다. 아닙니다. 저는 저 롯데백화점 자리에 마산 시민들이 다시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 기운을 받을 만한 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고 끝까지 챙길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덕수입니다. 출마 방송에서 대표님과 비슷한 개헌 완수 3년 만에 퇴진을 제시했는데 좀 다르게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을 완수할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 제시 없이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개헌 구상을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제가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로 하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싸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통령이 3년만 해야만 그 아구를 맞출 수가 있죠. 제가 근데 3년을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 외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 같은 선거를 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전쟁의 끝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의 누구와도 다시 정치를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이 비극은 정치를 포기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비스듬하게 바라보면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할 때 어느 세력 혼자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년, 100년 써야 할 헌법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개헌을 해낼 수 있냐에 대한 실현 가능성입니다. 제가 3년 만에 내려온다는 것은 그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민주당에서 저의 개헌 논의에 응할 경우에는 단 3년 만에 새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5년 하겠죠. 그걸 바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3년 논의가 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논의와 다르게 주목받느냐? 저를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게 제 불이익이 되든 손해를 보든 지켜왔다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정치인의 행동과 선택을 믿으십시오. 저는 과거에 처음 정치를 하면서 제가 총선에 비례든 지역구든 완전히 불출마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그리고 지켰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3년 약속을 지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3년 약속은 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겠다는 욕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87 체제의 마지막 문을 닫는 굳은 일을 하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역할로 족합니다. 그걸 위해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분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 말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명분 있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와 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명분 있는 후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계엄으로 인한 선거이고 계엄으로 인해서 계속 공격받을 게 예상되는 선거에서 계엄을 이재명보다 먼저 앞장서서 막은 후보입니다. 명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가 시대 정신이 이 시점에 50대 초반인 제가 명분이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명분에 부합하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난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의 도구이자 용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최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